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에서 이제 1분단 오거나이저로 활동하는 김석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저희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 잠깐 언급드리고 넘어가면은 저희는 이제 2007년에 각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JVM이랑 스프링 프레임워크 관련된 경험을 나누는 걸로 시작된 커뮤니티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열고 활동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네, 여기 오거나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포스폴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비영리 단체에 있는데, 거기서 정회원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볼타라는 곳에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B2B 재무, 사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카카오 스타일이랑 이스트 소프트 같은 데서 네, 개발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앞서 좀 들으셨던 발표 제목들이랑 조금은 이제 결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JVM이랑 스프링 생태계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했던 시도들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 발표 시간이 좀 길지는 않아서 대부분 이제 JDK 이넨스 프로포절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것 같고요. 실습이나 이런 거는 따로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스틴 타임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좀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이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해서 보면은 실행하는 시점에 프로그램의 이제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한다. 바이트 코드로 변환되어 있는 코드를 네이티브 머신으로 바로바로 변환을 하면서 동작한 컴파일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JVM에서는 이제 핫스팟 JVM이라는 녀석이 좀 대표적으로 저스틴 타임 컴파일러로 불려지는데, 네, 이런 절차로 좀 실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가 좀 공유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이미지로 좀 보면은 이런 순서대로 좀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여기서 클래스 로더 그리고 인터프리터, 메타스페이스 그리고 코드 캐시 이 영역 위주로 좀 어떻게 최적화를 하였는가를 좀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고요. 첫 번째는 이제 클래스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JDK5, 그러니까 SE 5.0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인데 이게 2005년도, 4년도에 추가됐었고 그 이후로 좀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처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고안된 게 아니라 시기가 시기다 만큼 이제 동일한 호스트 VM에서 여러 JVM 프로세스를 돌렸을 때 얘네들의 이제 시작 시간, 메모리 사용량을 좀 최적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기술인데요. 간단하게는 이제 .cd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클래스 로딩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가지고 앞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클래스 로더 쪽 최적화를 좀 수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절차는 좀 이렇습니다. 잘라서 좀 보여드리는데 클래스 로더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3개의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라고 해요. 제가 스프링 팩 클리닉이라는 좀 대표적인 저희 오픈 데모가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클래스 로딩 한 2만 1000여 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2만 1000여 개의 클래스 파일을 로딩하고 링킹하고 그리고 이건 좀 잘렸는데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최적화한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이때 했던 것들을 좀 네. .cds 파일에다가 기록을 해놓고요. 다음 프로세스 아니면 좀 다르게 좀 띄워놓고 동작하는 프로세스들이 그 정보를 그냥 참조해서 이 절차를 그냥 스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DS가 처음에는 이제 JDK 코어, 즉 자바랭이라는 좀 핵심적인 라이브러리만 지원하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걸 좀 지원하고자 이제 나왔던 것이 JP310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데이터 쉐어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포즈 자체는 이제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버리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클래스를 얼마나 다루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코어 라이브러리 말고도 서드 파티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다른 사용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까지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좀 수백 메가바이트의 메모리 절약을 하고 이걸 저희가 좀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20-30% 정도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있는 그 콜드 스타트 문제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사실은 뭐 디폴트 CDS라든지 다이내믹 CDS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디폴트 같은 경우는 그냥 JVM을 이제 사용하시면은 12번, 10버전, 12버전부터는 이제 그냥 네, 정정하겠습니다. 12버전부터는 그냥 기본적으로 활성화돼서 좀 그 이점을 노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제 JVM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마지막에 뭐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좀 자잘한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CDS라는 이름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진 건 여기까지고요. 현재는 이제 프로젝트 레이든이라 해가지고 이 4개 프로포절, 정확히 드래프트까지 5개의 프로포절이 나와 있는데 얘들은 좀 이따 나중에 마지막 목차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코디네이트 리스토어 앳 체크포인트라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여러 리눅스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체크포인트 리스토어 인 유저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랑 똑같은데요, 사실은. 뭐, 애플리케이션 상태까지 다 체크포인트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사실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 제가 설명을 좀 그냥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는 프로세스가 장기 실행되면 될수록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성능이 최적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적화된 이점을 매번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워밍업을 해야 되는 이슈 중 하나거든요. 트래픽이 갑자기 한 번에 들어오면은 뭐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일부도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들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체크포인트로 아예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의 클래스나 메모리 뭐 데이터들을 그냥 다 기록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접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팩클리닉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시작 시간이 한 4.9초 정도 걸리던 데모 앱을 0.03초로 개선했다라는 이제 하나의 benchmark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JDK나 그 플랫폼 자체를 좀 커스텀해서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아는 CRAC 적용 버전보다는 좀 벤치마크가 좀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던 저 리베리카 JDK가 그 벨소프트의 거고 그거 말고 지원해주는 게 이제 줄루 JDK가 있습니다. 이 둘을 사용하지 않으면 좀 CRAC가 조금 그렇게까지 좋은 효과를 주진 않고 또 문제 중 하나가 파일이나 네트워크 연결이 다 닫혀야 돼요. 파일 디스크립터든 뭐 이런 것들이 닫혀 있어야만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CRIU랑 좀 다르죠. CRIU는 네트워크 뭐 파일 디스크립터 열려 있어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좀 제약을 해놓고 하긴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체크포인트에 사실 민감 데이터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면은 개인정보, 뭐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등등이 사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이 체크포인트에 기록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보기는 보는데 사용하는 회사가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아주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분은 아니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앞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은 이제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좀 맨 처음 시도했던 어떤 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시기적으로는 어헤드 오브 타임 컴파일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듣기로는 그랄VM이라는 녀석이 좀 시기적으로 더 먼저 나오고 많이 시도가 되었는데 그냥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간 순으로 배열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어헤드 오브 타임 컴파일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아까 설명한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실행하던 중이 아니라 실행하기 전으로 그냥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미리 그냥 바이코드로 다 컴파일을 해놓고 그 컴파일을 하는데 이제 네이티브 이미지 빌더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으로 이제 메인 함수, 그러니까 뭐 어떤 언어는 메인 함수가 시작이 있잖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이거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코드를 다 정축 분석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뒤에서 다룰 PGO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동일한 분기, 동일한 루프, 동일한 호출수를 가진다라고 가정하고 정축 분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뒤에서 얘기를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스태틱 초기화를 해가지고 미리 이제 동작 가능한 상태로 코드를 준비하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경량 런타임이 따로 있습니다. 실행하기 위한 그걸 사용해서 동작하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핫스팟 JVM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이제 PGO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 녀석이 없는 경우에 사실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 수준의 뭐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방금 언급드렸던 것 중 하나가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는 실행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성능이 최적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정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만 동작을 하지 동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분기가 특정 시간에 많이 호출된다라고 하면 사실 코드 캐시에다가 넣어서 캐싱을 해버리거든요.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처리량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 벤치마크는 뒤에서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뭔가 이제 빌드 타임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스프링 보트, 스프링 프레임워크 개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한 2분, 3분짜리 걸리는 애플리케이션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긴 시간 동안 빌드가 이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도 정말 많아요. 뭐 모듈러 모놀리식을 잘못 잘못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엄청 라지 큰 모놀리식을 관리를 할 때 막 10분, 15분씩의 빌드 시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막 2배, 3배씩 더 증가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개발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개발용 VM, JVM이랑 운영 JVM을 나눠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현실적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아무튼 그 외에도 이제 라이브러리나 클래스 로딩 지원 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랄브이엠 쪽에서 이제 트레이싱 에이전트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하지 않는 라이브러리여도 할 수 있게끔 메타이틀을 생성해주고 하지만 조금 몇 가지 제약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커뮤니티 좀 에디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이제 PGO인데요. 이게 원래는 커뮤니티 에디션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어서 그랄브이엠을 도입하지 못했던 이유 중 좀 큰 부분이었는데 얘가 이제 24년부터는 JFTC 라이센스로 관리가 되면서 그냥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재배포는 못 하는데 라이센스가 뭐 제공이 되고 하는데 아무튼 얘가 그럼 무엇을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메소드 호출 횟수나 객체 활동 횟수, 뭐 반복, 분기 처리 횟수 등을 다 기록을 해요. 이거는 이제 프로덕션에 앱을 올려놓고 얘가 실행되면서 계측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이슈가 있으니 웬만하면 프로덕션에서 하지 말고 좀 샌드박스나 좀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트래픽을 붙는 환경에서 좀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부분도 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관리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네, 이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얘를 좀 적용을 했을 때 오라클에서 지금 공개했던 벤치마크 기준으로는 네, 뭐 실행 시간은 뭐 7.18초에서 0.22초로 개선이 된, 뭐한 33배 정도 개선이 되었고, 메모리는 약 60% 절감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피크 처리량은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 대비해서 80%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00 TPS 나오던 게 한 10,000 TPS 정도로, 네, 최대. 그 정도로 좀 처리량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PGO를 좀 더 프로덕션과 유사한 환경, 그러니까 동일한 트래픽을 좀 먹이면 먹일수록 그 계측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한 최적화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량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학습시키지 않았거나 하면은 OOM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선 GC 얘기를 잠깐 안 하는데 원래는 이제 시리얼이나 뭐 지원 GC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GC는 지원 안 하거든요. 그라이브엠은. 그래가지고 GC의 문제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레이든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JVM 진영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저스틴타임 컴파일러 최적화했던 시도들을 좀 연장선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오게 된 계기는 뭔가 그랄브이엠이나 CRAC처럼 강한 제약 혹은 강한 어떤 의존을 요구하는 환경이 있으면 사실 개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범용성을 먼저 챙기고 그걸 하면서 점진적으로 성능을 개선하자라는 접근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22년부터 좀 시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프로포절은 다음과 같은데 이거 하나씩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순서가 좀, 네,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얘를 이제 레이든을 실행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런이라는 단계가 똑같이 들어가요. 이게 아까 그랄브이엠에서 트래싱 에이전트 돌리던 거랑 비슷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레이닝 런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저스틴 컴파일러로 실행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있으면 처음에 참조를 하고요. 이 정보가 없으면 그냥 알아서 최적화가 되는 겁니다. 저스틴 컴파일러로. 그래서 GraalVM에서는 이게 약간 all of nothing으로 동작을 했다면은 레이든을 사용을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차용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all of nothing 정도의 강한 제약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설정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이 스프링의 문제기는 한데, 스프링이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그 자르를 만들 때 중첩된 구조로 좀 자르를 만들어요. 근데 그 중첩된 자르를 주고 약간 뭐 임포트 같은 것을 다 막 에스트리크 같은 거로 해버리면은 얘를 분석할 때 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자료를 추출하고 돌리는 것을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좀 넘어가서 이제 프로포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 JP483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잠시만요. 이제 클래스 로딩이나 링킹, 그러니까 CDS의 영역에서 다루던 것을 그냥 그대로 연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클래스 로딩 링킹이라는 거를 AOT 캐시, 이게 이제 .cds 파일을 그냥 AOT로 좀 그냥 별칭을 바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기록을 해놓고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ASLR 같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CDS가 나오고 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메모리를 동일한 공간에 매핑하는 거, 물리적으로 매핑하는 건 사실 이제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가상 매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공유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상 클래스나 그 클래스 로딩이나 링킹 결과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좀 시간이 개선이 되니 얘를 좀 기반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네, 얘를 도입했을 때는 뭐 이제 JDK 23이나 24 기준으로 한 저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514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캐시 생성 워크플로우를 좀 간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캐시를 원래는 앞서 명령어는 사실 이미 그게 적용된 버전이거든요. 명령어 2개만 사용하면 되는 버전인데,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저 명령을 3번 쳐야지 뭐 실제 캐시를 만들 수 있었던 거를 그냥 좀 축소화했다. 그냥 진짜 사용성 측면에서의 개선을 한 거고요. 515번에서는 이제 메서드 실행 프로파일을 여기에 포함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 말했던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가 처음으로 AOT 캐시에 들어갔다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먼저는 메서드 호출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JT가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동작하면서 추가로 컴파일하고 추가로 뭐 이제 캐싱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수행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판단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JP526은 얘도 약간 사용성 개선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래 이제 GraalVM 같은 경우는 시리얼과 지원 GC 말고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레이드는 이걸 이용하면서 사실 셰넌도어 GC나 ZGC 같은 다른 GC에도 도입을 할 수 있는 그 확장성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트레이닝 런이나 프로덕션 런을 할 때 굳이 GC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졌다. 그리고 더 계속해서 향상된 GC 포맷들이 나올 건데, GC 엔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은 그냥 레이든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드래프트라서 이게 지금 JDK에 뭐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좀 정말 AOT, 그러니까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프로파일 가이디드 뭐 해가지고 PGO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AOT에도 이식을 하는 단계인 건데, 대신에 이제 뭔가 메모리 상태를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CRAC에서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이제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문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 정보가 저장되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좀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이제 AOT 캐시에 그런 정보들을 좀 포함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레이든에서. 그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놓은 것처럼 뭔가 네, 적어놓은 것처럼 당장은 이제 컴파일러로 캐싱되는 영역들을 좀 위주로 타겟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결국엔 재최적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 범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말씀드린 프로포절들은 이미 JDK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실험 기능이다라고 나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활성화해놓고 내보내는데,
그걸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그냥 JDK 버전을 올리는 거로 그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확실히 프로젝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갑자기 이제 말씀을 막 와다다 드리려다 보니까 좀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봐주시면,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